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실 우리나라 경기가 또 여러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인상적인 경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전부 다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일단 유도 안탕김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판이 32강전인데 이 첫 판부터 지난번 대회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이 안다리 후리기로 절반 따내면서 16강에 올랐고 16강에서도 또 스피까지 흘리면서 또 안다리 후리기로 절반 승. 또 방금 끝났었던 8강전에서도 골든 스코어 또 연장까지 갔죠. 그쪽으로 안다리로 그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4강까지 올라갔는데 매 경기 네. 혈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안탕김 선수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도쿄올림픽이 그야말로 정말 특별합니다. 제1교포기 때문인데요. 네. 일본이 당시에 이제 제1교포 당시에 귀화를 요청했을 정도로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인정받는 선수였는데 이 귀화를 거절하고 태극마크를 단 선수예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특별하고 지금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유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일본 무도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이 바로 일본 유도의 성지입니다. 여기서 태극기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밤에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아직 4강전, 결승전이 남아있습니다만 특히 결승에서는 2kg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노 쇼헤이 선수가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 결승전, 한일전까지 기대가 되는 참고로 이제 오노 쇼헤이 선수가 안창님의 천적으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6전 6패예요, 안창님 선수가. 근데 올림픽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 결승전에서 꺾을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엄청 뜨거운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도 오늘 오후 경기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당장 채널을 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양궁 남자단체전 4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나요? 이것도. 네. 네, 지금 시작했어요. 1세트를 우리가 58대 54. 정말 4발 연속 10점 관역을 정중앙을 명중시키는 우리 한국 공사들 대단하고요. 58대 54로 1세트를 앞섰고 지금 세트 점수 2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2세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4강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결승전은 오후 4시 40분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명 중에서 막내 선수가 있어요. 지금 17살 막내 선수 김재덕 선수가 굉장히 화제. 지금 쏘고 있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는 보통 양궁 선수는 차분함이 어떤 좀 개성이고 특징이잖아요. 네. 차분하고 조용하게 경기를 해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선수는 경기 수시로 파이팅을 외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열정이 대단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Z세대다운 궁사다운 새로운 유형의 선수로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번에 이제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대회 2관왕에 오를 수 있게 되죠. 어제 여자 단체전 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9번 연속 9연패의 위협도 달성을 했고 다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보다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잘 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8강이나 4강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다 9점 이상을 쏘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금메달을 너무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선수나 코칭 스태프는 매 경기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굉장히 또 긴장되는 순간이겠어요. 지금 선수들은. 그렇다면 오늘 좀 비인기 종목 중에서 이것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그런 경기가 있을까요? 비인기 종목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럭비예요. 네, 우리나라 럭비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첫 출전입니다. 이 자체가 새로운 역사였고 오늘 오전에 첫 경기를 했습니다. 1차전에서 어떤 헤드라인 보니까 역사적인 첫 득점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전 상대가 럭비 최강국 중에 하나인 뉴질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현식 선수가 상대팀 골라인 안에 볼을 이렇게 내리찍는 미식 축구로 따지자면 터치다운 같은 트라이를 성공시키면서 5점을 내는데 비록 50대 5로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이 도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럭비입니다. 오늘 럭비가 한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잠시 뒤인 6시부터 세계 랭킹 3위 호주와 맞대결을 하는데 승리보다는 이기고 지는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출전 자체가 큰 의미고 도전 자체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네요. 또 럭비하면 굉장히 격렬하고 또 보는 내내 흥미진진한 그런 스포츠잖아요.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주말 중에 있었던 우리 선수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림픽 초반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주말이 골든데이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 골든데이 하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최대치로 한 4개에서 5개의 금메달을 기대했었습니다만 주말에 결국에는 양궁에서만 2개의 금메달 나왔거든요. 네. 자, 유도나 펜싱, 태권도 같은 1대1 대결 종목에서 선수들이 이제 16강이나 8강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결승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같은 동메달도 많이 있었고요. 펜싱 맞아요. 사브르 같은 경우에는 38살의 최고탐인 김동완 선수가 아마도 마지막이 될 올림픽 메달을 땄고 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타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장준 선수가 동메달을 땄거든요. 이건 굉장히 값진 메달이고 다음 올림픽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유도의 안바울 선수 동메달 따고 정말 뜨거운 눈물 흘렸는데 네.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메달과 거리가 멀었지만 또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의미 있는 올림픽 도전 정신이 담긴 장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여자 유도의 강유정 선수 네. 그 삭발 투혼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유도도 맞아요. 이제 개체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몸무게를 그쵸. 일정 그 몸무게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개체량 통과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머리를 다 자르는 그런 투혼까지 보이면서 물론 1회전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메달보다 값진 도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네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뭐 주말에 있었던 경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주목이 되는 게 아무래도 축구랑 태권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태권도는 네. 아무래도 종주국인데 조금 아쉬웠다 이런 평가였던 것 같고 축구는 네. 멋있었다 뭐 이런 평가였던 것 같은데 그 두 경기 좀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남아있는 어떤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자, 태권도 하면 우리가 금메달을 휩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태권도 그래요? 종주국이긴 하지만은 이미 세계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져서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너무나 크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토너먼트 대결을 할 때 이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사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문대성 선수의 그 멋진 금빛 발탁이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저희 우리나라 태권도가 굉장히 네. 많은 금메달을 땄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2010년대 이후의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절대 강국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많이 보급이 됐고 그만큼 태권도 저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사실 종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네네. 경기를 직접 보셨겠지만은 32강, 16강 이런 후반 대결조차도 종이 한 장 차로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만큼 맞아요. 태권도 금메달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올림픽 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줘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축구대표팀도 우리가 1차전 뉴질랜드한테 굉장히 충격패를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와신상담이란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2차전 루마니아전에서는 그 반대로 4대 0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루마니아, 뉴질랜드, 온두라스와 같은 조에 있는데 이 4개 국가가 모두 1승 1패가 됐어요, 지금. 그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2차전에서 4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5점에서 앞서서 조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28일 날 온두라스전이 있는데 여기서 비기기만 해도 8강 진출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비교도 된다는 마음가짐이죠. 이렇게 마음가짐 먹었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2연승을 거두고 2승 1패로 조 1위로 8강을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A조의 2위 팀과 우리가 1위로 올라가면 그 8강에서 격돌하고 우리가 2위로 올라가게 되면 A조 1위와 격돌하게 되는데 A조 1위 유력 후보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보기 한일전이 8강전의 성사가 될 수 있는데 부담이 좀 크죠. 그래서 그렇네요. 일본과의 대결을 좀 개최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2연승 거두고 조 1위로 8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잘 온두라스전도 마쳤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김 기자께서는 그동안의 역대 올림픽들을 또 쭉 보셨을 텐데 이번 올림픽 우리 선수들의 어떤 메달 전략 어떻게 좀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메달 전략 이렇게 좀 통체적으로 딴다기보다는 한 종목 한 종목 최선 다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청하고 응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이미 선수들은 모든 메달 전략 준비를 마치고 올림픽에 임하고 있습니다. 뭐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응원을 열렬히 보내주시는 게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메달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야구 대표팀이요. 일본에 입성한 야구 대표팀도 일본과 함께 금메달을 다툴 수 있는 유력한 메달 후보고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상욱,
김정환 이런 선수들이 세계 최강 사브르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거든요. 단체전 네. 3명의 선수들이 가장 기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금메달 후보고 양궁 지금 단체전 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개인전이 시작되는데 이번에 양궁이 5개의 메달이 걸려 있는데 5개 종목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는 만큼 양궁에서는 계속해서 메달 소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사격 황제 진정호 선수 지난 주말에 좀 좋지 못했잖아요. 네. 내일 10m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올림픽 메달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골프, 근대 5종 이런 것들도 근대 5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한테 친숙한 메달 종목 아닌데 이번에는 그러네요.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경기 당일에 다시 한번 우리 김 기자께서 분석을 해주시면 또 듣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막 몰입되듯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